여러분 환영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세상이 돌아가는 깊은 맥락, 이거 놓치지 않으려는 청취자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자료들이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습니다. 네, 진짜 넓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아주 깊게 파고들 심층 탐구 주제가 바로 2026년 2월 24일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죠. 금융권의 AI, 그리고 AX, 인공지능 전환이죠. 또 보안 생태계 동향에 관한 최신 분석 자료들입니다. 맞습니다. 국내 시중은행들의 인프라 개편 소식부터 시작해서 스페인 MWC26에서 발표된 통신망 보안 기술, 그리고 미국 월스트리트를 강타한 주식시장의 패닉셀링 현상까지 다루고 있죠. 언뜻 보면 그냥 개별적인 뉴스들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거대한 하나의 흐름이 관통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이 복잡한 정보들 사이에서 숨겨진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작업, 정말 기대가 되네요. 저도요. 우리의 미션은 단순히 어떤 은행이 무슨 새로운 앱을 출시했다더라 이런 표면적인 팩트를 나열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전혀 아니죠. AI가 도대체 어떻게 금융의 백엔드랑 프론트엔드 전체를 재설계하고 있는지, 그리고 동시에 왜 전 세계 주식시장, 특히 고도의 지식 노동자들이 모여있는 금융시장에 전례 없는 불안감을 던지고 있는지 그 양면성을 입체적으로 파헤쳐 보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하나씩 풀어볼까요? 가장 먼저 우리의 일상적인 뱅킹 경험, 즉 은행의 대고객 접점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부터 짚어보죠. 보통 금융권에 AI가 도입된다고 하면 퀀트 투자나 초단타 매매를 위한 알고리즘, 아, 맞아요. 엄청 복잡하고 차가운 숫자들만 떠오르잖아요. 자본 증식 수단 같은 거요. 네, 그런 고도의 기술들부터 떠올리시는데 이번 자료에서 포착된 가장 큰 변화는 그게 아닙니다. AI가 오히려 금융 시스템의 포용성을 확장하는 인프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죠. 포용성이요? 네, 대표적인 예가 BNK 부산은행이 도입한 AI 기반의 대안신용평가 모형입니다. 대안신용평가? 사실 과거에는 대출 심사라고 하면 금융거래 이력이나 연체 기록, 직장 4대보험 가입 여부 같은. 아주 정형화된 데이터만 기계적으로 필터링했죠. 맞아요. 그래서 이른바 심파일러, 그러니까 프리랜서나 기그워커들, 아니면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한 청년들은 번듯하게 돈을 벌고 있어도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되기 일쑤였거든요. 그렇죠. 깐깐한 숫자만 보던 면접관이었던 셈인데 이제는 부산은행이 비금융 데이터를 분석하는 AI 모형을 전면 도입해서 트렌디한 채용 담당자로 바뀐 겁니다. 비금융 데이터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요? 전통적인 금융망을 거치지 않은 데이터들이죠. 예를 들면 통신료 납부 패턴이나 이커머스 쇼핑몰에서의 결제 및 반품 이력, 심지어는 특정 소셜 플랫폼에서의 활동성 같은 와, 활동성까지요. 그런 비정형 데이터를 AI가 딥러닝으로 분석해서 개인의 신용 리스크를 산출해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의문이 생기는데요. 과연 그런 비정형 데이터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전통적인 금융 데이터만큼의 변별력이나 신뢰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셨죠. 예를 들어 쇼핑몰 결제 패턴이 좋다고 해서 대출 상환 능력이 무조건 높다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건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너무 낙관적인 접근은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초기에는 그런 우려가 컸지만 AI 예측 모델이 고도화되면서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나요? 단일 데이터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수천 개의 미세한 비정형 변수들을 조합해서 패턴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기존 신용 점수보다 부도율을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데이터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아, 오히려 더 정확하다고요? 네, 거시적인 경제 관점에서 보면 이는 수백만 명의 잠재적 소비자에게 신용 창출의 기회를 열어주는 셈입니다. 지금처럼 긱 이코노미가 막 팽창하는 노동시장 구조에서는 이들을 제도권 금융으로 흡수하는 게 은행 입장에서도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소비 진작이라는 거시경제적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고요. 단순히 착한 금융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기존의 낡은 필터망을 통과하지 못했던 새로운 우량 고객을 AI라는 더 정교한 채로 걸러내서 선점하겠다. 이런 고도의 비즈니스 전략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단지 신용평가 파트에만 국한된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포인트는 NH농협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아, 19개 부문의 전담팀 꾸렸다는 그 내용이요? 네, 맞습니다. 강태용 은행장의 특명으로 19개 부문의 AX 전담팀이 꾸려졌죠.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DX, 즉 디지털 전환을 넘어 AX, 인공지능 전환으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DX와 AX의 차이가 정확히 뭔가요? DX가 종이 문서를 스캔하고 창구 업무를 모바일 앱으로 옮기는, 말하자면 수단의 디지털화였다면요. 네네. AX는 업무 프로세스 자체에 AI의 자율적인 판단과 생성 능력을 결합하는 구조의 재설계입니다. 무려 18개 부문이 참여한다는 건 여신, 수신, 외환, 리스크 관리, 심지어 인사와 총무까지 은행의 모든 오퍼레이션 중심에 AI를 두겠다는 선언과도 같죠. 부서들끼리 막 벽 쳐놓고 일하던 걸 AI라는 공통 언어로 허물어 버리겠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런 전사적인 변화가 고객에게 가장 와닿는 형태의 서비스로 나타난 게 바로 하나은행의 사례지 않나 싶어요. 네, 금융권 최초로 시니어 맞춤형 AI 안부 서비스를 도입했죠. 네, AI 챗봇이 어르신 고객들한테 주기적으로 전화를 걸어서 건강과 안부를 챙긴다는 건데 사실 저는 이 자료 읽으면서 조금 놀랐거든요. 은행에 굳이 왜 이런 서비스까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겉보기에는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를 막고 외로움을 달래주는 따뜻한 ESG 경영의 일환처럼 보이죠. 하지만 비즈니스 전략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자산 이탈 방어의 핵심 기제입니다. 자산 이탈 방어요? 아, 현재 금융자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시니어 세대거든요. 이분들이 디지털 뱅킹에 적응하지 못해서 이탈하거나 인지 능력이 저하되어 금융사기에 노출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진짜 거대한 자산 기반이 흔들리는 거네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취자님의 은행 앱이 단순히 계좌 잔고만 띡 보여주는 걸 넘어서 멀리 계신 부모님의 안보까지 챙겨준다면 어떨까요? 은행이 진짜 능동적인 라이프 케어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는 거네요. 네, 어르신들과 소통하면서 신뢰를 구축하고 동시에 AI가 대화 과정에서 인지 저하 패턴이나 이상 징후를 감지하면 선제적으로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을 케어하면서 은행의 자산 포트폴리오도 지키는 일석이조의 접근법이네요. 이것이 바로 디지털 포용성을 높이면서도 효율을 잡는 AI 시대의 새로운 고객 접점 유지 방식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면을 짚어봤는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합니다. 자산이 막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그걸 탈취하려는 세력이 꼬이기 마련이잖아요. 늘 창과 방패의 싸움이죠. 네, 그래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과 그걸 막으려는 방어망의 대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페인에서 열린 MWC 26에서 한국 기업들이 발표한 기술이 아주 핫하더라고요. 네, LGU 플러스와 KB국민은행이 협력해서 만든 AI 기반 실시간 보이스피싱 대응 모델입니다. 그 중심에는 익시오 프로라는 진화된 솔루션이 있죠. 이게 기존 보안 체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기존에는 보통 사용자의 스마트폰 안에 악성 앱이 깔려 있는지 검사하거나 스미싱 문자를 걸러내는 수준이었잖아요. 네, 보통 폰에 뭐 백신 앱 깔아두고 그러죠. 그런데 이번 기술은 아예 통신망 단계에서 실시간으로 개입을 합니다. 통신망 단계라면 전화를 주고받는 그 네트워크 길목을 지킨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통화가 이루어지는 네트워크 망 자체에서 작동하는 시멘틱 분석 AI예요. 범죄자와 피해자가 통화하는 그 순간 AI가 양측의 발화 문맥이나 특정 키워드의 빈도, 통화의 지속 시간, 발신 번호의 변작 패턴 이런 것들을 0.1초 단위로 실시간 분석합니다. 0.1초 단위로요? 와. 그리고 이것은 보이스피싱이다라는 확률적 임계치를 넘는 순간 통신망단에서 즉각적인 경고를 발생시킵니다. 동시에 국민은행의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과 API로 연동해서 차단해버리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속아서 계좌이체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원천적으로 거래를 막아버린다는 거네요.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속속 들어오는데 근데 잠깐만요. 저는 이 대목에서 약간 등골이 서늘해졌거든요. 어떤 부분에서요? 통신사의 AI가 제 통화 내용의 문맥을 실시간으로 분석한다는 건 결국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제 사적인 통화를 계속 도청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잖아요. 프라이버시 침해 리스크가 엄청난데 이걸 어떻게 극복한 건가요? 보안업계에서도 그 프라이버시 문제가 가장 큰 허들이었습니다. 자료를 보면 이 시스템은 사용자의 통화 음성 자체를 서버에 저장하거나 텍스트로 보관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아, 저장을 안 한다고요? 네, 음파의 패턴과 키워드를 비식별화된 메타데이터로 즉시 변환해서 기계적인 연산에만 딱 사용하고 바로 폐기해버립니다. 이걸 엣지 컴퓨팅 기반의 처리 방식이라고 하죠. 철저한 익명화랑 즉각적인 폐기가 전제되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맞습니다.
완벽한 안전장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앞으로도 계속 논의되어야 할 과제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자료를 계속 읽다 보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고도화된 AI 통신망 방어선이 있는데도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는 인간의 직관이 꽤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 포천 시민 사례가 기억에 남아요. 네, 기술과 인간의 아주 이상적인 시너지 사례죠. 카페에서 수상한 대화를 듣고 과거 보이스피싱 피해 경험이 있던 시민이 직감적으로 범죄를 의심해서 경찰에 신고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AI가 아무리 뛰어나도 오프라인 공간의 현장 공기? 예를 들면 저 사람 표정이 막 너무 초조해 보인다거나 말투가 부자연스럽다는 그런 미묘한 맥락까지 통신망에서 잡아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일종의 현장 엣지 센서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수집된 파편적인 정보들을 AI가 건네받아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랑 대조해 순식간에 범죄 조직 전체 네트워크를 매핑해내는 거죠. 오, 시민과 AI의 콜라보레이션이네요. 범죄 예방 효과가 극대화될 수밖에 없겠어요. 이것이 바로 현재 진화하고 있는 강력한 인간 AI 융합 보안 생태계입니다. 아주 든든하네요. 그런데 이런 보안 이슈가 이제는 시중은행만의 숙제가 아닌 것 같아요.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도 자료에 다뤄져 있던데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금융의 경계 자체가 녹아내리고 있다는 뜻이죠. 디지털 자산 거래소는 태생부터 100% 디지털 기반이라 영업점도 없고 물리적 화폐 이동도 없잖아요. 네, 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니까요. 비트코인 오지급 같은 사고가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시스템 오류일 수 있지만 그런 작은 취약점이 글로벌 사이버 범죄 조직에게는 완벽한 백도어가 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자금 추적도 훨씬 어려우니까 한 번 뚫리면 치명적이겠네요. 그래서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는 AI 기반의 이상거래 감시와 보안체계 구축, 특히 고객 확인 제도나 자금 세탁 방지 같은 것들이 필수 불가결한 생존 조건이 되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수십 년에 걸쳐 만든 방어막을 가상자산 플랫폼들은 단 몇 년 만에 AI를 무기로 압축해서 마스터해야 하는 상황인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자, 지금까지 AI가 소외된 고객을 포용하는 서비스 혁신의 주역이자 금융 범죄를 막아내는 방패라는 걸 상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렇게 기술 혁신이 매끄럽게 착착 진행되고 있으면 시장은 막 환호해야 마땅한데 제공된 출처 자료를 보면 완전히 딴판이거든요. 2026년 2월 하순에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가 하루 만에 840포인트나 폭락하는 패닉 매도가 일어났습니다. 이른바 AI 공포 매도인데요. 왜 시장은 패닉에 빠진 거죠? 그 모순의 해답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와 시트리니 리서치의 보고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기관들이 던진 메시지는 명확했어요. AI의 파괴적 혁신이 너무 빠르고 광범위하다는 겁니다. 아, 빠르다는 게 문제가 된 건가요? 네, 투자자들은 이 AI가 단순한 효율성을 넘어서 보안과 금융시장을 통째로 삼킬 구조적 위협이 될 거라고 해석한 거죠. 구조적 위협이요? 보통 자동화라고 하면 공장의 생산직이나 단순 반복 업무가 위협받는 걸 떠올리잖아요. 과거의 혁신은 그랬죠. 하지만 이번 AI는 월스트리트의 심장부, 즉 화이트 컬러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화이트 칼러 실업이요? 네, 수백 페이지짜리 기업 재무제표를 단 몇 초 만에 읽어내고 복잡한 지표를 융합해서 완벽한 투자 보고서를 써내는 AI가 등장한 겁니다.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 같은 초고연봉 전문가들의 존재 이유가 흔들리는 거죠. 와, 결국 이 거대한 AI를 독점한 극소수의 빅테크만 살아남고 수많은 금융회사와 지식 노동자들은 도태될 거라는 공포심. 그게 투매를 불러일으킨 거군요. 정확합니다. 화이트 칼러 실업 공포와 시스템적 위협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입니다. 게다가 이 AI 열풍이 만들어낸 또 다른 거시경제적 후폭풍도 심상치 않더라고요. 한국은행이 경고한 침플레이션 리스크. 반도체 칩이랑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인데 AI 수요 폭발이 어떻게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건가요? AI 서비스를 구동하려면 거대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거기에 막대한 양의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전 세계 빅테크들이 AI 인프라 확장에 나서면서 D램 가격이 무려 49.5%나 급등했습니다. 거의 50% 폭등이네요. 근데 반도체 가격 오르는 게 일반 소비자들 밥상 물가랑 바로 직결되나요? 현대 제조업 가치 사슬을 보면 연결이 됩니다. 스마트폰, 가전제품, 자동차, 물류 시스템까지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거든요.
반도체 가격 급등은 모든 산업의 생산 단가를 연쇄적으로 끌어올립니다. 아, 결국 소비자 물가 지수 전체를 압박하는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게 한국은행의 경고군요. 네, 그 파급력이 상당한 거죠. AI 혁신이라는 찬란한 빛 뒤에 일자리 공포와 물가 상승이라는 짙은 그림자가 있었네요. 상황이 이렇다면 정부나 규제 당국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자료를 보니까 정책적 딜레마를 두고 줄다리기가 엄청 치열하던데요. 네, 지금 당국은 그야말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핀테크 지분 한도를 기존 5%에서 15%로 대폭 확대하고 디지털 자산 지분 규제 완화도 논의 중이거든요. 15%면 사실상 단순 투자를 넘어서 자회사를 거느릴 수도 있는 수준 아닌가요? 혁신을 위해 빗장을 푸는 건 이해하지만 이러면 우리 금융시장의 핵심 원칙인 금산분리 원칙이 훼손될 위험이 큰데요. 바로 그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료에 나타난 입장을 객관적으로 전달해드리자면 한쪽에서는 낡은 규제에 묶여 있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고 해외 빅테크에 종속될 거라고 주장합니다. 규제를 풀어야 AI 혁신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이군요. 반대쪽은요? 반대쪽에서는 금산분리 원칙이 훼손되면 거대 자본의 독점이 발생하고 만약 보안 사고라도 터지면 국가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거죠. 고속도로 속도 제한을 풀어서 시원하게 달릴 것이냐, 아니면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튼튼한 가드레일을 칠 것이냐, 정말 객관적으로 봐도 어느 한쪽 편을 들기 어려운 딜레마네요.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기술 발전 속도를 제도가 어떻게 안전하게 따라갈 수 있을까? 규제 지체 현상 속에서 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가 지금 우리에게 던져진 가장 큰 화두입니다. 핵심을 한번 요약해 볼까요? 2026년 2월 현재 AI는 금융 서비스의 혁신 엔진이자 보안 방어의 핵심 동력입니다. 하지만 기술 확산이 불러온 시장의 불안감, 그리고 규제의 불확실성이라는 양날의 검을 동시에 쥐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단순히 기술 도입을 넘어서 기업들은 데이터 거버넌스와 AI 보안 융합 생태계를 제대로 구축해야 생존할 수 있겠네요.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비판적 사고를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청취자님 오늘 정말 흥미진진하셨죠? 이제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혼자 곱씹어 볼 만한 아주 자극적인 상상 하나를 던져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상상이죠? 오늘 우리는 AI가 어떻게 금융범죄를 막는 훌륭한 방패가 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범죄자들이 방어망을 뚫기 위해 똑같은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슈퍼 AI를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창과 방패 모두가 AI가 되는 거군요. 네, 인간의 개입 없이 AI 해커와 AI 경찰이 0.001초 단위로 공방을 벌이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 여러분의 자산이 놓여 있다면 우리는 그 시스템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을까요?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우리가 시스템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본질적인 고민이 필요해지는 시점이네요. 네, 이 도발적인 질문에 대한 각자의 답을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 끝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탐구 시간에도 더욱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흥미로운 자료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